젊으신 분이 그 많으셨거든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봤던 주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진짜 실제는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든가 이게 본질이 뭐고 실체가 뭔가,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년 8월 24일에 일본이 도쿄전력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전 세계에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IAEA라고 하는 또 그런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관계되는 단체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방류를 이번에 지난 6월 28일까지 4차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일본도 정말 그 뒤에 조용하고요. 그냥 떠드는 사람은 지금 입을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론도 그냥 방류한다는 것 외에는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름이 바다의 푸른 창자예요. 그래서 바다를 사랑하면서 제 이름이 푸른 바다예요. 그래서 저 고향이 경남 통영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앞바다가 어떤 바다냐? 역사의 바다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깃진, 한산, 대천, 견내량, 왜군 60척을 여기서 채웠습니다. 외국의 바다고 지속 가능한 바다죠. 그런 마음이 늘 저는 저 이름 속에 있습니다. 네, 바다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쉽게 이야기하죠. 바다에 아무것도 다 집어여도 웬만한 건 다 소화가 되고 정화가 됩니다. 전 세계 바다의 깊이는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가 3km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저기 태백산 아니라 저기 우리 백두산 바다에 다 집어넣는 일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가 얼마나 많은 자원의 보고입니까? 우리 인류의 기후를 조정하는 그런 자도 있고, 지금 70억, 80억 하는 인구의 3분의 2가 바다 주변에서. 지금 우리 전부 바다 주변에 살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제 바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바다로 흘려집니다. 모든 게 바다로 다 들어가죠. 그 중에 우리가 농약도 치고 생활 폐수 내고 쓰레기 버리고 기름도 유출되고 공장 폐수 나가면 이게 이제 적조도 발생하고 또 우리가 이제 보리 원전도 있기 때문에 석중 수수라든가 이런 게 우리 보리에서도 나갑니다. 자, 오늘 이 법회에 제가 이 핵오염수를 이야기하기 때 가장 큰 것은 내일이 3월 11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2011년에 13년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11년 3월 11일 그날 여러분 텔레비전 보신 기억이 있죠? 저는 그날 일본 출장을 가가지고 도쿄에 출장을 갔어요. 가서 신주쿠에 짐을 뿌리고 세타가야오사 해운대 같은 이런 데를 이제 낮에 근데 2시 46분에 지진이 강렬했죠. 저는 97년, 98년도, 1998년도 일본에 좀 살아봤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은 끄떡도 안 하는데 이날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석탑이 무너진 걸 제가 찍은 거예요. 도쿄는 후쿠시마에 205km 떨어져 있어요. 대전만큼 더 멀어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를 보면 그 뒤에 포항 지진이 있죠. 포항 지진보다 조금 약한 한 5.23 정도의 그런 진도를 가지고 도쿄에서 왔고 그때 샹들리에라니까 그게 떨어져 갖고 한 명이 숨지기도 하고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저 스스로 이 공부를 했고 저는 예전에 신문사에 환경 전문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말부터 고리 1호기가 굉장히 30년을 원래 쓰고 말아야 되는데 40년을 쓰고 또 10년 더 쓰고 50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야도 없이 제가 자유총연맹 회장님도 만나고 해서 보험시민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또 저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 지역에 20명, 많게는 200명을 모아가지고 30분을 반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영운대부터 저기 얼숙도까지 이렇게 원전 주변부터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죠.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박근혜 정부 때 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원전을 부득이하게는 써야 되지만 40년, 50년 써가 될 건 아니잖아요. 위험하게.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종식시켜서 안전하게 감당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이런 과정에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안전성, 위험성보다는 경제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오히려 안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오염수 문제가 또 원래 2021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일본이 무조건 바다로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불가피하다 하면서 내기로 했고 또 고리, 2호기, 3호기 40년을 지금 다 썼는데 2, 3, 4, 5기 앞으로 10년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폐로 하는 게 한 200 몇십 개가 되는데 원전이 평균 30년이 안 됩니다. 28년, 10년 안 쓰다가도 필요한 게 있고 10년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알면 우리가 저 생각에 원전을 다 없애자,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기간이 있듯이 한 40년 쓴 거는 엄청 많이 쓴 거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가 하고 새로운 걸 정말 하려면 국민들의 뜻을 얻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절차를 굉장히 무시한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오염수를 처음에는 정부가 굉장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정부가 싹 바뀌고 나니까 오염수 괜찮대요. 어떤 사람 묻어도 된다고 수조에 물을 먹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정부에서 좀 알만한 나름대로 제자리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원전 학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안전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내 말이 아니라 외국 자료 그리고 과학적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런 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두 달 만에 이 KNN에 제가 이걸 했는데 10몇 분짜리가 한 140~50만 회를 조회됐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리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지금 막 금방 고기를 못 먹을 것이 하다가 진짜 별 조용한 것 같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보면 아무는 거 막 잊어버려야지. 그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냥 후쿠시마의 문제를 한번 크게 보면 작년 8월 24일에 방류를 시작했어요. 즉, 한 30년간을 방류하는데 뭐 기준이 있어요. 한 1500베크렐 리터당 특히 삼중수소가 이하면 괜찮다고 일본 나름대로 책정한 거예요. 나라마다 100 이하 돼야 된다는 데도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데는 100 이하여야 된다고 어떤 데는 500 이하도 되고 1000도 되고 1500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과학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폐로 계획이 없습니다. 폐로 할 수가 없고 원전 안에 지금 사람이 다가가면 죽어요. 그걸 봤다 이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로봇가 몇 번 들어갔지만 다 부서지고 아직까지도 모르고 지금 뭐 50년 안에 폐로가 되니 하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30년 안에 물을 다 하겠다. 이거는 핵심은 우리가 걸레가 있다 이러면 걸레가 이렇게 나쁜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짜내잖아요. 행주나. 근데 그 앞에 나쁜 거는 폐로는 아직 하나도 대책이 없고 거기에 보면 죽는 게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몇 개를 가지고 정화를 해갖고 지금 버리니까 괜찮다 하는 거는 이 오도시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2년 전에 안에서 정말 일본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민들하고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 전에 일본 정부가 엉터리로 방류를 하다가 어민들한테 잡혔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어른도 술 좋아하시면 술 좀 많이 하시면 어머니한테 각서 쓰잖아요. 다음부터 절대 술 안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시다 총리가
시마의 어민들하고 어민 대표하고 각서를 안 했는데 거기는 가서 말을 못하니까 일본 전체 어민회에 가서 해운대 사람들하고 약속했는데 저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중앙에 수협회장하고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협회장도 나는 모르요 이랬는데 가서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이제 양해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돈으로 띄우는 그 방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프스라고 하는 이 다핵종 제거 장치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정화 장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한 50개 종 정도의 핵종이 나와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 되는 걸로 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자기들이 된 데 있지만 삼중수소와 탄소 14는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물에서 물이 분리가 안 되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장도 많이 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일본이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버리면서 하고 있다. 즉 우리가 폐수를 처리하는 회사를 어떤 다른 데서 환경부라든가 또는 검찰, 경찰이 오지 않고 저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이야기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고서가 IAEA라고 하는 게 사전에 여기서는 벌써 방류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IAE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을 발전시키고 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들어갖고 흔히 말하는 크러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걸 바다에 버려야 그 다음 원전이 계속 되지. 이걸 못 버린 상황이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전 세계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 또는 생물학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어떻게 된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많았고 왜? 반려들은요 자기 때만 넘기기를 원해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 생태 같은 애 이런 목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식이 많았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일본 대신에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세금을 갖고 안전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야당 또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면은 그게 괴담이라고 그것 때문에 고기도 안 먹고 못 팔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뭐 대충 다 이야기는 나왔고요. 한 4번 정도 걸쳐서 자기들이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해보고 한 달 정도 쉬고 조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오염수 처리하다가 배관 세척 중에 호스가 빠져서 작업하던 남성이 방사능 노출도 되기도 하고 또 배관 같은 데에서 물이 빠지기도 하고 이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은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도 생기고요. 그런데 정말 중국은요 끈질기게 일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힘을 모아서 했으면 일본이 방류를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왜?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세게하고 있냐면 작년 9월부터 먹는 거는 하나도 수출하고 진주, 산호 같은 거는 수출하는데 수입을 하는데 전년보다 29% 감소 그리고는 40% 정도 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수출해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지금 한 4,5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매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비인에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일본이 지금 다시 4차 방출한다니까 투기를 하는 거 세계해양회복위원 위험 처리하고 전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IAEA 바로 깝니다. IAEA가 방출에 해양 투기에 동조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잃고 자기들은 방출 중단을 지금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적어도 축복 국가라면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가서 확인할게 공동으로 확인하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런 실험이 나왔는데 맞는데 그걸 황우석이라는 분이 있죠. 그죠? 자기가 해보니까 맞는데 남이 해보니까 사기네 이래 되면 그게 과학이 아닌 건데 내 못 믿나? 그렇지. 내 못 믿나? 과학자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조금 한 게 일본에서는 지금 오염수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이미지, 풍평, 피해와 싸움.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13년이 됐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우리 같은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사람이
아직까지도 오염수라는 말을 쓰는 놈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후쿠시마 못 살겠다. 그놈들 잡아갖고 고발하고 조지자.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우리가 듣는 교육부 처리수 방출은 과학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오염수 아직 투기한다고 쓰는 학교 이거 잡아야 된다. 우리나라 정교조 아시죠? 일본의 정교조가 있어요. 일교조라고. 그분들이 학교에서는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수라고 이야기를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거 교육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산케이 신문 아시죠? 일본의 우익 신문. 그다음 중국은 아까 같이 국제적으로 감시 강화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자, 오염수 치면 요거 기사밖에 안 나요. 신문에 안 나요. 그다음 이제 처리수이라면은 아까 같이 어떤 걸 나오느냐. 중국에는 그 원전 보니까 너도 오염수 많이 나오잖아.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물고 늘어지기 작전이죠. 님 내만 그렇나? 같이 죽자 아시겠는데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는 오염수지만 엄청나게 희석을 하고 그 결국 안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몇 가지 없는데 자기들은 50가지 쓰레기 범벅을 말로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의 처리수 모니터링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유기농 운동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지타 가즈요시라고 해서 돼지를 살리는 모임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한살림 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 지금 일본 분은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수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 같으면 온갖 댓글에서 막 악마화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사임했어요. 회장직을. 우리 같으면.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형태가 일본은 지금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쿄 전력이 내놨다는 게 어제 알았게 7일 날은 파도가 높아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 앞에를 나름대로의 그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앞에만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파도가 높아갖고 채취를 못했어요. 이런 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요 정도 신문에 난 게 뭐예요? 신문에 난 게 모니터링 조사했는데 이게 못했고 2개, 1개, 검출 1개치 밑돈다고 이렇게 발표해요. 여기는 지금 800kg 정도 된다. 많이 다르죠.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자연에서는 안 나와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여러 가지 글도 썼습니다만 이걸 금기의 정치학이라고 해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에 있는 기타규슈 법대 교수가 일본이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 보니까 핵심이 해양 투기하면 어떤 게 문제점이고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안 달아요. 오로지 이거는 헛소문이다. 헛소문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쪽에 업자분들한테 어민들만 피해자라고 합니다. 국민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일반 국민은. 그렇게 해서 믿게끔 계속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돈을 한 1조에 가까운 돈을 어민들한테 주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미나마타라고 기억하시죠? 미나마타가 지소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메틸 수온을 밖으로 냈는데 그게 한 3, 40년 축적이 돼가지고요. 고기. 그 동네 앞에서 잡은 고기를 먹은 사람이 마비가 됩니다. 그게 1950년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이 2000년대 초반까지 60년 동안 인정을 안 하다가 겨우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나마타가 한 20몇만 사는 동네인데 저도 가보고 몇 번 했는데 거기 피해자 이야기는 미나마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살면은 저 미나마타 살다 왔다고 의뢰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피해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50년 동안 인정을 안 해줬다니까. 요만큼 모아갖고 데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피해자 주변에 다른 놈들이 너것 때문에 못 살겠다. 너것만 조용하면 되는데 너가 시끄러워서 미나마타에 우리가 못 살겠다. 살만한 사람들.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봐도 지금 세월호가 다음 16일 되면은 4월 달이 되면은 10년이 돼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도 또 그래요. 제가 그 안산에 갔다 왔는데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2월 17일이 여러분들 학생도 있지만 부산 외대가 학생들이 경주 마오나 가서 참석. 눈이 내려갖고 그거를 그냥 해가 9명 학생이 죽고 1명 이벤트 없잖아요. 1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아직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37번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재해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그걸 처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심하고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아까 얼마나 기가 차요? 내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미나마타에 대해서 인정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몇십 명 데모하고 있는 걸 뻔뻔하게 있는 놈들이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집에 오면 애를 숨가쁘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일본 사회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몰라요. 저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뭐 다른 책으로 통해서 쓴 게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책 중에 한국하고 북한하고 있잖아요. 일본을 보는 눈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봐요.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옛날 저놈이 어떤 짓을 했는가 보고는 아 저놈아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 그건 모르겠고 내가 조폭을 했든지 뭔지 모르겠고 언제부터 내 니하고 잘 사귀 보자 한다 아이가 내 니한테 뭐 좀 잘해줄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 안 되는 이유는 일본이 옛날에 조선 통치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하자면 너 같은 놈하고 안 사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래가 돈 좀 받고 갔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일본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돈 좀 줄 테니까 막 그냥 저리수 해가 넘어가자. 그런 것이 일본은 겁나는 거예요. 2차 대전은 일으킨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전에까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비판하고 일본하고 해양 방출하면 안 된다고 여야 없이 다 결의안을 해가 188명의 국회에서 찬성했는데 윤석열이 딱 그러니까 그냥 입 딱 닫고 배당 문으로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 이런 사람이 삼중수소 암을 유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 하는 이런 분들이 당대표 하는 사람이 2, 3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 안 하고 또 여기도 우리가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참 똑똑하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나갔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이야기해요. 외교 채널을 가능해서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서 일본 압박해야 된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사람이 가서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괴담의 정치학을 우리나라의 정치 정부의 여당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방류에서 바다가 넓기 때문에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 아, 과학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즉 처리수를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론이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거예요. 바다를 생태계가 아닌 아주 정규수 실험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고 이제 여기 있는 아까 앞에 막 나왔는 그 교수라 있는 사람은 커피 한 잔, 우유 한 잔 먹어도 삼중수소 나오니까 괜찮고 바다 1,000km 떨어지니까 뭐 올 염려도 없고 희석되면 아무 거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죠. 신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본질이 뭐냐 하면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몇 배가 되는 게 지금 원래의 아오모리 현에 해결료 재처리 공장이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외국에 좀 있는 재처리, 우리나라는 재처리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면 삼중수소가 지금 오는 것보다 10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지금 30년 동안 만들면서 아직까지 오픈을 못했어요. 그 주위에서 워낙 데모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일단 후쿠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쿠시마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게 빨리 나가야 다음에 재처리하는 거를 빨리 완공해갖고 그걸 마구잡이 해도 앞에 했잖아. 그때 문제 없었잖아. 요걸 지금 한다고 이분이 학술적으로 논문을 썼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원래 같으면 원래 정도 이맘때에 공장 오픈해야 되는데 거의 만들어 놓고 지금 다 닫고 가만히 있어요. 한 2, 3년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다시 하면은 굉장히 또 민감해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재난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걸 우리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해요. 코로나 이후에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하는데 그 중에 외국에 이렇게 재해와 관련되는 위험과 관련되는 이론 중에 한 개가 보면
불안 환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재해에 직면하면 심리가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주 해결. 스스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거.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타자 의존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판단을 의존해요. 오, 삼촌이 그러던데, 대학교 수학 그러던데, 자기는 별로 안 따져보고. 주식 사는 거 비슷해요. 주식은 자기가 따져보고 자기 책임하에 사는 게 반면에, 야, 이거 대박이다, 사라, 이래갖고. 누가 가던데? 이렇게 사는 게 타자 의존이에요. 세 번째는 사고정지. 이걸 우리가 멘붕, 패닉이라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그분한테 하면, 됐다, 나는 먹고 죽을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심하지만 왜 이분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분학적으로 기분이 자기는 이렇게 믿었던 거를 그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내대로 놔도 이게 사고정지예요. 우리 정부가 나라와 나라끼리 또는 공동체에서는 가장 자주 해결을 해야 돼요. 주권 국가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 말 믿으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됐다, 뭐도 되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언론인데도 이거는 좀 지나가도 찌푸예요. 조선일보가 2019년도에는 삼중수소만 빼면 깨끗하다고 하는 일본 오염수의 장관을 작사를 냈어요. 발암물질인데도 오염한다고. 그러고 오염수 방류 결정의 인력국을 불안에 배려하지 않았다고 기사 쓰고, 후쿠시마에서 기준치 3배의 방사능 우rek이 나오는데 이래도 오염수 배출이 아니냐고 하던 이런 언론이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묻어도 된다고. 맞느냐 이거죠. 우리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은 그게 되는가 봐요. 왜요? 자, 오염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프레시안에 또는 저 이름을 김해창을 치시면 오늘 처음으로 기사가 났어요. 제가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둘러싼 진실이라고 해서 한국 우리 사례 변호사협회하고 제가 일본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아갖고 프레시안하고 12권을 쓰게 됐어요.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고전, 제 말이 아니고 즉 어디에 딱 원전을 딱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비판을 나가니까. 그랬는데 이 일본에서 방사능 전문가들이 쓴 책이에요. 오염수 해양 방출의 쟁점, 삼중수소의 위험성. 그래가지고 일본은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정부와 소위 전문가, 의용 전문가들이, 의용학자들이 어떻게 일본 국민을 속였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구조를.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정부가 논의를 하기 전에 방사성 삼중수소의 위험은 사실상 없다, 제로다, 이렇게 일단 밑밥을 깔아요. 삼중수소는 안전하다, 이렇게 그냥 막 홍보를 시켜요.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해양 투기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인간에게 건강의 위험치를 초래한다는 것 자체를 자기들이 안 밝히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소문, 풍평에 불과하다. 그런 견해 표명이나 확산이 불필요한 공포를 선동해서 이미지 피해를 입고 그는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나아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똑같이 원전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 이건 오로지 소문 피해밖에 없다, 삼중수소는 위험하다고 소란을 피우니까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그럼 삼중수소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게 방류를 할 때 일본에서 만들어낸 정부에서 회의는 딱 요 한 줄밖에 없어요. 삼중수소에 대해서. 삼중수소는 방사성 동위체며 약한 방사성을 내는 방사성 물질이고 빗물, 바닷물, 수돗물 자연계에 널리 존재한다. 다액종 설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알프스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기는 곤란하다.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각국의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되어 있는 전량 이상의 삼중수소가 1년간에 방출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저 아까 중국도 막 내더라. 하지만 삼중수소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예요. 쉽게 말하면 삼중수소가 어떻게 위험하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걸 해봅니다.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아까 과학자, 방사선 학자가
책을 써서 딱 찍어간 걸 이야기해볼게요. 요걸 하고 나면 문제가 다 풀려요. 방사성 동위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극약이다 이거죠. 극약. 아시겠죠? 독극물인데 방사성 수소는 독극물인데 아주 약한 독극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완전 침묵하고 있어요. 삼중수소는 방사성 동위체이기 때문에 방사능을 내는 독극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독극물은 먹으면 죽는다. 자, 여기서는 이런 것이 전부 이미지라고 하는 피해를 50번이나 쓰면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위험성, 피해, 건강 영향은 한마디도 안 내놨다.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 적어 놓잖아요. 우리가 상품에도 없어. 그리고 정부는 바로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 그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확인 안 해놓고요. 두 번째, 약한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독극물인데 이건 약한다는 건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분석해 과학자들이 분석해 정서적인 용어고 정치적인 용어라는 거죠. 자, 방 에너지가 낮다. 그러면 비거리가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나는 표현을 해요. 비거리가 짧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요.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자, 비거리가 짧다는 건요. 총을 쏴요.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우리 집이 있는데 총을 탁 쏴가요. 비거리가 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총을 맞을 확률이 얼마쯤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집 옆으로 가서 총을 쏘고 가요. 어느 게 우리한테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천천히 가는 게 위험하죠. 약한 방사능이라는 방금 여기 표현이 있어요. 강한 표현은 빨리 위에서 따발총으로 쏘면서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다락 한번 쏘기 때문에 잘하면 맞든가 마는 건데 얘는 걸어가면서 총을 계속 쏘는 거예요. 1000발도 쏠 수 있어요. 그게 약한 방사능인데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사실상 없다, 위험성은 거의 없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보면 눈을 속여서 과학자들이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고 이미지 조작하는 거예요. 베타선, 특히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전리효과는 정대한다. 즉 베타선 입자는 에너지를 잃어 속도가 느려지면서 훨씬,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한층 더 효율 적게 전리를 일으킨다. 이 말은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표현이 외교적인 표현 비슷하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전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주 안 좋게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부 작성자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냐? 우리 같으면은 방사능 원론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빗물, 바닷물, 수돗물 다 있다. 어디 다 있으니까 아까 같이 바라이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위험이 없다 하고 싶지만 실제 전 세계의 제철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건 인공적으로 나오는 거고, 즉 과학자들이 볼 때도 이건 원전이나 핵 추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용어를 일부러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혈종에서 삼중수소 제거하기 곤란하다 이러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기술이 불가능하지 않고 회수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일본이 미국보다 못합니까? 아닌 거죠. 돈을 많이 들이면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기술이 있는데 자기들은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밖에 없냐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일본의 과학자들도 제철이 공장에서 앞으로 나올 어마어마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방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등등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자연환경이나 인간을 포함한 생물계 전체에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삼중수소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부 문서나 전문가들이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명백한 거짓이다. 조사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는 안전하다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이 있다고 이제 기본이로서
제가 이제 그 진실은 뭐냐? 삼중수소에 의한 DNA 손상은 자기들이 수복이 된대요. 아주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입어도 우리 몸이 조금 상처 입으면 된다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DNA 고리 두 개가 직접 공유 결합이 생긴 경우는 수복이 안 된다.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다 책에 나와요. 수복 부전에 의한 유전자 변이, 돌연 변이, 암은 현실에 생기고 있다. 방사선 기초과학입니다. 두 번째, 반감기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 아까 같이 다른 데로 그런 사람들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10일인데 그거는 바로 체내에서 배출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릭인데 삼중수소수가 그거는 HTO라고 그러고 그 중에 한 3% 내지 5%가 유기결합형 삼중수소 OBT가 돼요. 오게닉리 바운드 트리튬 이렇게 변하면 요거는 바로 몸에 들어가면 500일 정도의 반감기가 10일이 아니고 500일 동안 있으면서 DNA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걸 제가 주장해요. 이게 있는 건데 이거를 괜찮다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좋지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뭐 6만 리터 기준이니까 매일 2리터 마셔야 된다. 이걸 똑같이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걸 따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6만 리터는 염색체 이상이나 DNA의 불활성화로 실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최소 지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고 이런 걸 하면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치사량에 가깝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책이 있더니 이런 걸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무한히 희석해도 생물 농축이 안 된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다공질의 점토나 모래 안에 지금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 측정이 된 아니면 무기적으로 농축이 되고 더욱이 식물성 플랑크톤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축된다. 즉 제일 검단인 게 사람이 바로 먹지는 않지만 그거를 최고 밑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멸치, 나중에 고래 이런 거 우리가 인간 먹으면 정폭이 엄청 돼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공기에 방출된 삼중수소도 유기물에 대해서 친화성이 있어갖고 몸에 달라붙어요. 인체에도.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계속하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뿐이다. 그런데 거짓말이 드러났죠. 자기들이 처음부터 밝힌 게 아니고 뿐이다 했는데 스트론튬 90, 탄소 14, 요소 125 같은 건 대부분 방사선 백점이 안 되는 걸로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탱크 가득 차서 증설할 수 없다. 많이 안 되는 거죠. 30분 동안 불을 깔고 그냥 탱크를 더 큰 데가 옆에 지금 땅이 빈 땅이 쇠 밀이 있어. 무슨 말로 하면 쇠 밀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농담하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이 지금 과학자들이 쓴 거예요. 책에서 내가 보면 이러한 일본 정부와 의용 전문가들이 일방적인 단정이라는 거예요. 삼중수소 위험도가 작다, 낮다 이러다가요. 처음에는 작다, 낮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매우 작다, 극히 낮다로 말을 바꿔요. 그러다가 나아가서는 사실상 없다, 무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위험성이 있다, 전부 소문이다, 피해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 문제다. 아까 같이 오염수란 말을 쓰지 말아 했잖아요. 처리수지. 혈수는 깨끗하다 이거죠. 그러나 처리해도 70%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수라 쓰는 게 맞다 이거죠. 안 되거든요. 그러고는 이미지 조작이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일본 정부와 의용학자, 언론이, 일본 언론,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계속 사람들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 소수의 양심적인 방사성 과학자, 방사성 과학자들은 대부분 원전이나 이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거나 이거는 아닌 건 아닌가 그냥 학자적인 양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시간이 끝났네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하나 뒷하지만 자 자기들이 이제 논리로서 과학과 진실로 국민 건강을 지켰습니다. 자, 이 과학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삼중수소는 아주 극히 아주 위험성이 낮아요. 그러다가
위험성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 문정부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이제 오바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우리 바다 바로 덮친다. 방류의 수산물을 수입할 거다. 우럭이 우리나라까지 넘쳐온다. 누가 이런 말 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인데 돈 아끼려고 밤에 방류한다. 원자력 기구는 일본 편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만 있고 검증도 안 한다. 삼중수소는 우리의 농축대 생태계를 파괴한다.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수온도 오염된다. 덧다고 또 못하면 이거 막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짓말이다 이렇게 내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건 넘어갈게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보면 똑같은 말이 윤석열 정부 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우려, 유감, 반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는 팩트고.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해양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걸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밑에 장가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면 뭐 투명한 정보 공유하고 하면 또 그게 버리는 건 일본 주권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장관도 했고요. 뭐 일본 절차에 따라하면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소리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가액적 시설을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아까 같이 요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과학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제가 이 정용홍이라는 교수는 뻥을 너무 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토론회 가서 잡아끼고 책에도 쓰고, 예를 들을게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커피 한 잔을 묻어도 삼중수소 다 있어. 근데 바다에 이거 하는 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데, 자, 농도가 1500베크렐인 커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면 커피 한 잔이 4900이고요. 삼중수소 1리터에는 1500베크렐밖에 안 되니까 커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주장하는데, 문제는 자, 전 세계 음료수 기준이 다 달라요. 10,000베크렐 이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놀랍게도 유럽 100베크렐, 우리나라 법에는요, 알고 있는지 몰랐는지 600베크렐이에요. 우리나라는 600베크렐 이상 음용하면 안 된다고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게 없는데 환경부 사무관이 똑똑했는지 뭉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커피 한 잔에 4,900베크렐이다 이러면 여기서 커피에 있는 게 칼륨,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있다고 채는 거예요. 칼륨이 보통 칼륨 40원, 이게 뭐 완전 독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칼륨하고 삼중수소가 보통 비율이 한 350대 이러면은 칼륨 14베크렐인 거를 350을 치면 4,900베크렐이 나와요. 커피에 대해서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 커피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커피가 1리터 줍니까? 커피 한 잔은 한 200cc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커피 한 잔이 4,900이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5를 하면 24,500베크렐이 나와요. 1리터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커피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법으로는 600베크렐이 나오면 안 되는데 24,500이 나온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좋은 식으로 선동을 하자면 우리나라 전국 커피 있는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이 사람을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이 4,000배를 초과했고 세계보건기구의 245배를 초과했어요. 즉, 그런데 칼륨 40원, 우리가 칼륨을 먹어요. 단백질, 칼륨 이런 걸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먹어요. 우리 몸의 칼륨은 이걸 몸의 체액을 구성하는 거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우리나라의 커피를 조사해보니까 뭐 몇 베크렐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낫다가 아니고 또 바나나도 묻어도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일본에서 나온 웅태이 과학의 내용을 갖고 이런 식으로 앞뒤 안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 홍보를 하니까 커피에도 늘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데 뭘 신경 쓰냐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제가 과학자를 비판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원자력 학회라고, 이 사람들이 원전을 추진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학자 한 2,300명 되고 한 3,4천 명은 이게 두산중공업 같은 업체예요. 업체에 있는 사람이 다 그 돈을 내면서 한 5,000명이 되어 있는 이 원자력 학회가 지난 2015년에 50주년, 2019년에 자기들이 50주년이 됐어요. 학회가 원전 시작하고. 그때 뭐 했느냐면 50주년에 해가 특별 기획을 한 게 뭐냐,
일본에 있는 도쿄대 교수를 불러가고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기자회견 열고 그거 세미나 했어요. 지정신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잘 알죠. 신문에 났어요. 여기 나오는 도쿄대 이 하야노 류쿠라는 사람은 논문을 조작한 사람이에요. 후쿠시마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피폭량을 3분의 1을 축적했다고. 100을 피해 입었는데 30 몇 프로밖에 피해 안 입은 걸로. 조작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다가 그때는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여기 보세요. 도쿄대 교수 논문 원전 사고 피폭량 축소. 근데 지금은 이런 언론도 이런 걸 안 돼요, 그냥. 자, 뭐 기준치 이하다, 뭐 등등을 이야기하고 제거 안 되는 게 다 넘길게요. 즉, 알프스에서 처리했는데 72%가 기준을 초과했어요. 최대 2만 배 초과한 게 나왔다. 일본에서 도쿄 전력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다른 외국에 있는 미국의 교수들이 알프스 신뢰하기 힘들다 이야기 다 하죠. 방금 보십시오. 이게 배출 기준 4만이지만 삼중수소 농도 우리나라에서 월성원전에서 하는 게 일본이 자기들은 4만 이하면 된다고 11,500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월성원전에서 내는 삼중수소 농도는 13.2베크레. 고리에서 내는 게 한 10베크레 수준이고 그러면 일본한테 너가 12하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원전 있는 사람들이 아까 같이 확인되지 않는다.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네. 도쿄 전력이 거짓말이라는 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농수축산식품 방사능 검사가 해보니까 36,000개 했는데 그 중에 4,000개 정도가 11.5%가 방사능이 나와요. 자, 아까 같이 제가 봤죠. 우리나라 음용수 기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6.0 베크렐 리터를 넘지 않을 것.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방송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건 내가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있죠. 석 달 안에 한국에 온다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1년 안에 온다. 생물 축적은요. 1, 2년 내 이야기 아닙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미나마타 병 있죠. 칫소. 그 흥남 비료하던 그 비료에 함흥 비료하던 그 회사가 일본의 칫소라고 하는 질소라는 회사인데 거기서부터 1900년부터 계속 그 미나마타 앞바다에 흘리는 게 50년 뒤에 1950년도에 그게 축적돼가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완전 고양이 뭐 같이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죽고 이랬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고기 안 먹습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30년 뒤에 이렇게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내 모르겠다. 내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죠. 바다가 다 그렇게 오염되고 나면은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있는, 일본의 이쪽에 전문가의 오염수 문제 영원히 반복될까 걱정이다. 일본. 지금 핵연료봉 제거가 더 큰 문제고, 파편 수용할 것도 아무데도 없고, 아직 핵연료봉이 묻혀있는데 배로는 50에서 100년이 걸릴 거라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지금 30년 만에만 딱 되겠다고 하는 게 맞는지. 예. 너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뭐 한국에 한반도에 오는 거 어떻게 된 거다. 자, 여기에는 하나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공무원들이 엉터리고 연구원들이 엉터리냐면 이거 서울에 있는 한 학자가 밝힌 건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1986년도에 체르노빌이 있었죠. 체르노빌이 있고 나서 이 바다가 세슘이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이제 오래되니까 점점 세슘은 이거 자체가 몇 년 안 되니까 싹싹싹싹싹싹 줄어가는데 2015년 되면 우리나라 거예요. 여기 갑자기 2012년 이후부터 딱 올라가죠, 조금. 그죠? 근데 동해안도 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학자들이 뭐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견 안 된 것 같아요. 발견 안 된 게 아니고요.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 발견을 못했냐면 첫 번째 유입이 되면 이 세슘이라고 하는 거나 이걸 잡아내려고 하면 세슘도 134가 있고 이 134 이거는요 관광기가 2년이 2년 2년 지금 반반 줄었고 지금 10몇 년 되면 얼마나 줄었겠어요. 그죠? 근데 초기에 왔을 때 셀 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물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 10리터 정도 뜨면 그 안에 된대요. 그런데 세슘 134 이걸 하려면 200리터쯤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농축이 된 걸 알고 있는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리터 안에 좀 널리 따라갖고 해야 될 거를, 압축해야 될 거를 10리터도 안 따고 해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10분의 1로 줄였는데 이런 걸 학자들이 몰라갖고 안 해서 지금 안 왔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뒤에 후쿠시마에서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그때 왔잖아 하는 정부가 있는데 이걸 확보는 못했어요. 국가로 보면 정말 기도 안 차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뻔뻔하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는 정부의 관계자가 그때 우리나라는 안 온 걸로 아주 미미했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기도 안 찹니다. 자, 피해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돈 되는 게 1년에 조 단위를 지금 풀어내야 돼요. 측정지 사는 데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농산물이 안전한가 이런 거 다 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밥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분 남았다고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방사능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정말하면 이게 한 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게 천천히 하는데, 자, 2011년도 후쿠시마 되고 나서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셌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전에까지는 기준이 300 정도 되는 것이 까지 안전하다가 후쿠시마 사고 생겨나서 100까지만 된다 했어요. 좀 다르죠. 전에는 300까지 괜찮은데 이제 100까지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2012년에 세슘 수치가 98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100까지 하면 안 되는데 98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게 98이라고 밖에 나간 게 아니고 기준치 이하. 아까 들어보셨죠? 아까 일본에서 자기들 주변에 한 거를 기준치 이하라고 그래요. 기준치 이하라고 하고 계속 내보낸 거예요. 이런 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세슘 134, 137은 100 정도의 기본인데요. 아까 원래 370mg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나 우리나라 생력은 엄격해요. 생력은 어른은 7, 아이들은 3, 어른 8, 30. 즉 100이라 하는데 어른은 100의 무도 그런 데 될지 모르지만 애들은 1, 20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양주 있잖아요. 어른 양주는 막 그냥 폭탄주로 해야 되지만 영아 적반한 애한테 양주 한 잔 여가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애하고 어른은 기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 기준을 갖고 무조건 괜찮다고 지금 막 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넘어갑니다. 자, 해양 추기에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은 너무 많아요. 바다에 방출하는 게 지금 가장 쉽게 가는 거고, 땅 속에 2,500m에 그걸 자체를 파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 공거리 해가지고 묻는 것도 있고, 수증기로 해가지고 수소를 떼내버리가 날리는 게 있고, 우리가 라면 걸리듯이 하는 게 있고, 수소 방출 전기분해 하는 게 있고, 탱크에 보관하는 게 있어요. 탱크에 보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싸고 30년만 하면은 이게 삼중수소는 12년이거든요. 그럼 12년, 24년, 30년 이러면 2의 N수로 직접 부르고 100년이 딱 지나면 1000분의 1로 1024번이 이루어져요. 근데 한 30년만 하면 80%가 없어진대요. 그럼 그걸 서로 이해하면 그냥 탱크 지금 있는 거에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좀 그게 싸게 친다. 만드는데 싸게 치지만 싸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해저 터널 만드는데 이래저래 한 3, 4천억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조가 넘어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 하고 궁극적으로 폐로 오염이라 하는 큰 거 있죠. 아까 우리가 행주가 아니고 원래 있던 쓰레기를 치우려면 오염수 해양을 방출하지 않으면 돈이 510조 정도 들어요. 전부 다 앞으로 100년 안에. 근데 해양 방출을 하면 110조 정도가 400조가 버려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빨리 또 없애야 뭔가 할 수 있을 거고 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안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미국은 IAEA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미국이 원전을 핵 폐기하는 원전의 매사추세츠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있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은 거를 바다에 강에 버리려니까 법으로 못 버리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전에까지 늘 버렸는데 일본에 미국에서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IAEA가 일본 편인 거는 일본 편이 아니라 원전을 만드는 사람 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끝이 되겠습니다. 삼중수소의 위험성, 영어로 작년에 Exploring Tritium이 삼중수소거든요. Dangerous. 삼중수소 위험성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생태과학, 방사성, 헬스 앤 이코시스템 리스크 오브 인터내셔널 리스크 그래비오 모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쓴 데에서 뭐라 했느냐? 놀라운 게 있어요. 생물체, 오염된 음식 먹는 개인 내 세포에 미치는 영향, 핵, 미토콘드리아, 수산물, 단백질 신호하는 거 무시하는 것은 인위적 스트레스와 영향받고 있는 생태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여기에 방사성 피폭의 영향은 임산부와 영유아, 성장기 아이들 모든 장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위험에 문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괜찮고 안 한 게 없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어서 특히 충격적이게 미친 내용입니다. 임시기간 동안, 특히 임신 1기 동안에 초기에 몇 2, 3주 이럴 때 위험은 핵무기나 핵무기를 포함한 인위적인 오염물질로 삼중수소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걸 고려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훨씬 적은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 들어가면은 DNA를 손상시킨다고. 그리고 우리가 암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성인병이 앞으로 다 나타나는데 30년 뒤에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그게 삼중수소 때문에 그랬다는 원인이 밝혀집니까? 우리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암이 경우에 따라서 뭐 탄 거 먹어갖고도 그렇겠고 그래서 잘리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가 삼중수소 중에 유기결합형이 얼마나 끝나느냐? 경구 섭취, 입으로 먹거나 피부 흡수, 호흡으로 체내로 삼중수소가 들어오면 몸속에 60,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건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삼중수소가 딱 들어오면 옆에서 헬륨이라는 놈이 삼중수소가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딱 들어오는 거죠. 헬륨으로 치환이 돼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DNA 구조가 바뀐다는 게 이 책에 나오는 것이 몸 밖에서부터 몸 안에 더 훨씬 위험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궁에서 형성되는 시간과 성숙되는 시간 동안 난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삼중수소는 임신 중에 미래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자와 정자세포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안 위험하다고 하는 놈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라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그 다음에 똑똑하다는 원자력 연구원, 원장, 뭐 병원장, 소위 한자리 하는 놈들은 다 거짓하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서 언론 똑같이 문제없다고 모두 된다고 30년 뒤에 얘기고 뭐 얘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핵 오염수 있어요. 요거 가장 결정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해가 자료를 보니까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이 제철이 공장이 있어요. 아주 그 바닷물 못 먹어요, 고기를. 거기에 해협에 이제 물을 떠봤어요. 물을 떠서 조사하니까 이거 자체가 5에서 50배 거리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안 좋지만. 그런데 여기에 넙치, 방어지용, 홍합을 잡으니까 똑같은 물에 그냥 물은 5에서 50인데 넙치는 4천에서 5만, 홍합은 2천에서 4만입니다. 생물 농축이 얼마나 겁나느냐.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찌작개 본 거 있죠. 개가 저도 똥개를 키워봤는데 개가 그냥 찌약을 먹으면 막 구토해가 토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찌약을 먹고 죽은 찌를 지가 잡아먹었다면 못 사는 거예요. 생물 농축을 100배 정도 강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건 아까 같이 5에서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가 얼만큼 몸에 해롭는가? 홍합이 있어요. 홍합이 해조를 먹어요. 삼중수소를 많이 탄 해조, 홍합은 삼중수소가 축적되고 적게 탄 데는 적게 나오고 여기 있어요. 내가 이걸 국제신문에 칼럼으로 썼거든.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적었더만 식약청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쓴 기사를 보고 김 교수님 혹시 그게 출처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가르쳐줄까 말까다. 요거 딱 영어로 된 거 요거 세 개만 딱 듣더만 그러면 고맙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쌩까버리고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버려요. 그 사람은 제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썼는 줄 알아요. 논문이 전부
이게 현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전부 매도하고 그냥 먹고 살자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뭐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약간 흥분되게도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미국 과학진흥제 오염수 문제 과학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있고 위험하며 잠재적으로 불법이다고 영어로 딱 해서 avoidable, risky and potentially illegal. 정말로 불법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것만 지혜한테 유리한 것만 보는데 우리가 지혜롭다는 사람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진짜 그런가 싶지만 조금씩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프레 시간에 저 김해창 한번 쳐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합니다. 뭐 궁금하고 질문도 좀 받고 하고 싶은데 답이 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